요즘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참 즐기고 있거든요. 특히 쇼츠같이 되게 다양한 주제를 짧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중독성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쇼츠를 즐기다 보면 정신이 되게 산만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순간 삭제되는 그런 경험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칼 뉴포트가 지은 딥워크를 읽고 나서 느낀 점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우울증을 가지고 오고 또 과도해지게 되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것이 좋은데요. 도파민이 적정량 이상 분비되려면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 섭취량은 체중당 1g이 제일 적절하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도파민 중독이 생기면 일에 몰두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 중독자는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하지 못하고 금세 자극적인 소재를 찾게 되죠. 예를 들면 일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도파민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만에 맞는 그 자극적인 소재가 있거든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핸드폰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일이 끝나고 제대로 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나요? 회사에서 분명 일찍 끝났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잘 때가 되면 허무한 느낌. 그런 우리들은 이제 허무한 공백을 또 다른 자극적인 소재로 이렇게 채워나가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불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비단 회사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자기 몸이 너무 힘들고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회사를 끝나고 충분히 쉬어져야 함에도 집에서 뇌가 도파민 중독에 걸려서 쉴 수 없는 만큼 되게 힘든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빠르게 지쳐나가는 겁니다. 도파민 중독자들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SNS 중독은 무엇을 말할까요? 끊임없이 목적 없이 자극적인 소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비같이 자극적인 소재를 계속 찾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자극적인 소재를 찾게 되면 그것을 보다가 집중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라 조금 보다가 자극적인 소재가 줄어들게 되면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쇼츠로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도파민 중독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쇼츠 보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쇼츠와 여러분의 인생이 절반 정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나요? 하루에 2시간씩 여러분이 쇼츠를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한 달이면은 60시간 정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한 달 동안 해보세요. 물론 김종국처럼은 안 돼도 약간 이소룡 비슷한 몸매는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2시간이 뭐야. 하루에 30분만 꾸준히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지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NS는 나쁜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SNS의 쇼츠로 얻어지는 고급 정보, 그러니까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들어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검색을 하셔서 내가 오늘 이거 검색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값을 갖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다기보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그냥 켜서 재밌는 게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재밌는 게 없으면 좀 실망하고 찾다 보면 자극적인 소재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되게 만족을 하고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확히 할당해야 됩니다. 알람을 맞춰서 내가 1시간 이상 하면은 절대 안 되라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분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행동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2주, 3주 정도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익숙한 상태가 또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한 곳에
더 시간을 쓰게 마련이죠. 그런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루 1시간으로 정해놨어요.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전에 그 후에는 절대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던 거죠. 그렇게 하고 다짐을 하고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 실천 첫날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약간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손이 가고 나도 모르게 노트북에 막 손이 가고 나도 모르게 인스타그램 쇼츠를 보고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거를 계속 매분 매초 생각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거를 멈추는 행위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내가 이거 인스타그램 좀 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유 없이 정처 없이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서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좀 더 머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많아지고 되게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에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보는 거를 좀 줄이니까 되게 시간이 많아진 느낌이고 운동하는 시간과 책 읽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게 됐어요. 가만히 멍 때리는 시간도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일찍 자게 되는 그런 습관도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하늘 보고 뭐 이렇게 걷는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 쇼츠,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자극적인 소재로부터 벗어나니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저자가 말하는 딥워크의 개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나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루에 5시간 넘게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몰입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SNS라는 중독에서 벗어나면 거대한 산을 넘은 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허무할 거예요.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구독자분들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2024년에 계획했던 자기만의 원대하고 거대한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